안녕하십니까. 명쾌한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 이제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뭐 폭염이나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때요? 굉장히 좀 이제 몸매를 자랑하고 싶고 이러신 분들은 저도 그러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나 전 기억은 안 납니다만 워낙 뭐 120kg 막 이렇게 나가던 시절이 있어갖고 어쨌든 간에 저도 한 뭐 68kg까지 막 급격히 다이어트를 했을 때 되도 않는 그 신체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괜히 이렇게 나시티도 입어보고 뭐 이런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민망한, 지금 보면은 어우 막 저런 옷을 입고 다녔어 막 이런 옷도 입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어쨌든 간에 다이어트 평생의 과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레이디 경향이라고 하는 그 기사 매체에서 나온 기사가 있어서 거기에서 보고 저는 이건 아닌데 싶어가지고 얼른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다이어터에게 허락된 5가지 음료 해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 일단 우유를 뽑았어요. 뭐 우유는 뭐 단백질도 많고 뭐 그러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이 기사를 쓰신 분이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고 그 전문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단백질 용량만 놓고 보면 닭가슴살이 훨씬 낫죠. 근데 지금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기존의 다이어트대로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지방 부족이 됩니다. 그럼 지방이 부족하게 되면 호르몬의 문제가 되고요. 그럼 결국엔 그건 다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지면서 다이어트를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좀 다시 한번 좀 보면 좋겠고요. 특히나 우유에서 나오는 카제인 단백질 이런 부분들은 우유가 그렇죠. 목장마다 맛이 다 다르죠. 뭐 서울 우유 다르고 무슨 뭐 어디 우유 다르고 맛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생각해 보면 서울 우유에서 만드는 그 우유의 젖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젖소들도 다 다른 개체잖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나오는 우유는 다 맛이 똑같죠. 왜 그럴까요? 다 섞어갖고 균질화 작업이란 걸 합니다. 균질화 작업이라고 하는 게 뭐 저온살균이다, 고온살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비슷한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끓이는 작업을 하는데 그 끓이는 작업 과정에 단백질 변성이 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사람 몸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기의 아이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우유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에는 특히나 더 방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가스가 찬다든가 방구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든가 이런 분들, 트름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특히나 우유 같은 경우는 금물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거기다가 보통 이제 뭐 저지방 우유를 먹어야 된다, 지방까지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지방 우유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냥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우유를 드시는 게 좋고 제일 좋은 거는 유제품 중에서는 우유의 단백질을 발효시켜서 없앤 게 뭐예요? 치즈나 버터죠. 그런 부분들까지는 좋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우유의 단백질이 제거가 되면서 물론 이제 얼마큼 제거했느냐에 조금 더 좋냐 안 좋냐는 갈릴 수는 있겠으나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특히나 뭐 치즈 같은 거 이런 것도 요새 뭐 생치즈 이런 거 좋은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 올레 치즈라고 하나요? 저도 그거 한번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런 것도 제품 괜찮으니까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기버터라 그래서 유기농으로 된 기버터라고 있어요. 그 유효 단백을 제거해 놓은 거. 그걸로 하게 되면 음식 만들 때도 상당히 좀 타지도 않으면서도 좋은 부분이 있고 실제로도 방탄커피라든가 이런 걸 타먹는 데 도움이 되니까 유제품은 우유 자체를 먹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가공품 중에서 가공이라면 무조건 안 좋다 생각하는데 유단백을 제거한 가공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무가당 두유 나왔습니다. 두유 하면은 저는 어렸을 때 두유를 너무 좋아했어요. 막 박스로 사다 놓고 먹기도 하고 이랬는데 두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뭐 콩식품은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뭐 그 영양소 부족할 수 있는 뭐 비타민 B12나 섬유질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타민 B12는요 기본적으로 그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 미네랄 중에 하나, 비타민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시보라고 하는 증상이 있는데 그 소장 내 세균 가증식된 경우가 요새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콩을 먹으면서 창만증이라 해서 배에 가스가 찬다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설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여름에 콩국물 아시죠? 콩국수 먹거나 설사 쫙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안 맞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너무 좋아하는 뭐 두부라든가 뭐 콩 종류의 음식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맛으로 먹는 것까지는 괜찮고 정말 뭐 육류라든가 해산물이라든가 이런 정상적인 보통의 그 포화지방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한 단백질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뭐 비위가 약해서 자기는 뭐 해산물이든 뭐 아무것도 못 먹고 야채밖에 못 먹어요. 뭐 스님 같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라면 당연히 콩 종류의 단백질이 필요할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좋은 콩으로 드시면 되고 그럴 때 저는 드시는 콩을 강낭콩을 추천드립니다. 그런 것까지는 참 좋은데 그냥 콩 뭐 두유는 괜찮다. 대부분 두유에서
그 무첨가두유, 연세두유에서 나오는 거 있었거든요. 요새도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무첨가된 거 아니고선 대부분의 당분이 다 들어가 있고 뭐가 들어가 있고 맛을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유화제 같은 거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그 다음에 나온 건 이제 커피 이제 카페인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다수 연구 결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 블랙 커피를 즐기지 않는다면 천연 감미료를 이용해 칼로리를 낮추며 달콤한 맛을 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도대체 이거는 어떤 뭐라고 하죠? 건강 상식을 제공을 해준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오히려 건강을 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오히려 인공감미료 부분들은 칼로리가 낮다고 해도 그 자체가 뇌 장벽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보고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커피 같은 경우는 공복에 아침에 일어나서 빈속에 뭔가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당장에 저장해 놓은 혈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거에 이제 부스터 역할을 해주는 거, 불 딱 처음에 딱 게시해 주는 거, 요런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먹는다라고 하면 오케이인데 대부분 커피를 언제 드십니까? 대부분 식사 다 하고 오후에 나른할 때. 식사를 했다는 건 당분이나 어떤 에너지가 이미 공급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런 상태에서 오후가 되면 스트레스를 받죠. 몸이 힘드니까. 근데 그 자체에다가 커피를 또 마시게 되면 커피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 5분 정도 기분 좋은 엔돌핀이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자연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혈당을 또 높입니다. 그러면 당당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침에 공복에 방탄커피 같은 거 아니면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들 뭐 아침, 점심, 저녁 어느 끼니를 단식을 하던 간에 그 중간에 방탄커피 뭐 유기농 뭐 기버터라든가 MCT 오일이라든가 뭐 소금이라든가 이런 걸 타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먹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그것까지는 최소한 부작용을 많이 좀 상쇄를 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환자분들한테 많이 권하는 거, 제가 만들어 파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윤이 남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환자분들한테 많이 권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다면 비타민C랑 방탄커피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항상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커피를 권한다고 하면 블랙보다도 아니면 인공감미료를 더한 거 이런 거는 아니고요. 단순히 칼로리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그러면 절대 답이 없는 게 다이어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0% 석류 주스를 추천했습니다. 100% 석류 주스 이거까지 저는 괜찮다고 봐요. 활성산소도 제거해주고 뭐 폴리페놀도 풍부하고 하기 때문에 석류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과하게 먹게 되면은 오히려 폐의 호흡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손상시킨다는 얘기도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적당히 드시는 게 좋고요. 먹고 나서 좀 배앓이가 심하다든가 이럴 때는 용량을 좀 조절해서 드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로 탄산음료. 이거는 건강을 생각하는 트렌드가 강해지면서 다양한 맛의 제로 칼로리 음료가 출시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전문가들은 제로 음료 역시 천천히 섭취량을 줄이라고 제안한다. 왜 그럴까요? 왜 줄이라고 그럴까요? 정말로 괜찮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뇌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줄이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탄산을 왜 좋아하는지, 예를 들어서 식사를 끝나고 나면 꼭 담배 피러 가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면 식사를 하고 나면 커피를 꼭 마시는 사람이 있고요. 식사를 하고 나면 탄산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엔 다 탄소입니다. 탄소가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에서는 오디가락근이라고 하는 그 소화액이 나오는 통로에 있어요. 쓸개즙과 인슐린 나오는 통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자극이 돼서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면서 소화액이 그러니까 뭐냐면 한마디로 소화가 잘 되게 만들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다 좋은 거 아니야? 문제는 그런 걸 먹을 때 탄산 음료는 어때요? 설탕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담배는 어때요? 어쨌든 간에 화학물질 다른 니코틴이나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그다음에 커피는 어때요? 혈당을 올려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같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다가 또 하나는 뭐예요? 소화액을 나온 통로를 열어줬는데 나올 게 많으면 상관없어요. 나올 게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치약 같은 거 충분히 있을 때 짜면 어때요? 살짝만 눌러도 나오죠. 근데 없을 때 짜면 어떻게 됩니까? 튜브가 터지거나,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가 뭐 담관암, 담도암 이런 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몸의 변비라든가 이런 뭐 어떤 소화 기능에 만성적인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그냥 탄산 음료 자체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탄산수 있죠. 탄산수 워낙 요새 잘 나오잖아요. 그거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가능하면 탄산수도 무향,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거, 그런 거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초정탄산수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온천 같은 것도 보면 탄산 온천 이런 데 가면 연병도 치료가 잘 되고 하거든요. 왜냐면 그 소화액이 잘 나오게 되면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을 제거를 잘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몸이 빠르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주도에도 삼방산 탄산 온천 있고요. 뭐 그 내륙에도 꽤 많이 있는데 그런데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는 몸에 쌓인 지방들과의 싸움이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그 지방이 쌓이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지방들이 몸 안에 떠돌아다니는 끈적거리는 혈당이라든가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거가 떠돌아다니면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걸 갖다 못 떠돌아다니게 몸에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막아 놓으려고 하는 거죠. 폐기물 저장 창고처럼. 그런 게 아랫배나 허벅지 안쪽으로 저장이 되면서 문제가 오는 거니까 그 부분 자체가 쌓이지 않게끔 혈당이라든가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게 안 쌓이게끔 그런 걸 조심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료를 추천하거나 할 때도 단순히 뭐 단백질과 비율, 칼로리의 비율 요것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인생의 첫 번째 다이어트? 그냥 안 먹기만 하면 빠지는 다이어트? 요 정도 시기일 때는 도움은 될 수는 있겠으나 아니면 정말로 막 그냥 먹는 거를 아예 제어 못해서 막 하루에 앉은 자리에서 과자를 막 10대봉지씩 먹고 막 이러신다 그러면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 정도가 아니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사에 관심을 갖고 보시겠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게 오히려 좀 더 뭐 커피도 먹어도 되는데 우유도 먹어도 되는데 뭐 두유도 먹어도 되는데 막 이러다가 이상하게 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져요 이러면서 고민을 하셔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기사가 아닌가. 다만 이제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서 조금씩 섭취량을 줄이는 것도 뭐 고민된다 이런 것도 있는 거 봐서는 의견이 다른 걸 약간 좀 인지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 여름에 건강하고 이게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는데 뭐 선탠도 하시고 뭐도 하실 거고 하실 건데 그런 데 있어 가지고 정말 건강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음식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